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3부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두 분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권의 최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1번지. 오늘도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을 모셨습니다.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두 분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권의 최대 이슈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1번지.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근데 오늘 두 분은 지역구를 또 말씀 안 하십니다. 예, 전 먼저 말씀하시죠. 예, 우리 이상민 의원님부터. 예, 먼저 말씀하세요. 예, 좋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을 지역입니다. MBC 라디오가 있는 이 상암동 4호에서 가양대교 다리만 건너면은 이제 저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홈그라운드라고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대전 유성 과학기술의 메카인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될 그 법정 기한이 이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법정 기한을 지킬 것 같지는 않죠? 글쎄요, 오늘 오전에 우리 이상민 위원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안규맥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부대표와 또 우리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 부대표가 오전에 만났습니다. 오늘요? 그런데 만나고 난 뒤에 꽤 장시간 협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당장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합의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했네요, 합의했다는 거죠. 합의는 합의인데 그만큼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근데 이제 이와 결부되기도 하고 지난번 쟁점 법안인 세월호 특별법 건도 그렇고 국회 이제 쟁점들에 있어서 이 툭하면 이제 원내대표가 뭐 나서든지 원내 수석부대표든지 아니면 TF팀 구성해서 기록도 없이 그냥 밀실에서 협상하는 게 물론 어떤 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법안 보면 쟁점하면 툭하면 뭐 상임위의 의견이나 상임위의 협상 과정은 무시되고 특히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평가도 받고 심판도 받는데 그럼 툭하면 뭐 안 되면 뒤집거나 그래서 이번에 누리 예산 경우도 뭐 물론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이 교육부 장관하고 부총리신데 네. 이분이 또 그 교육위원장도 하신 분입니다. 황우여 장관께서. 그리고 이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그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를 심사숙고 했는데 이거를 저도 김재원 의원하고 참 친한데 평상시 보지 못한 그 좀 못된 행태를 좀 봤어요. 아니 이렇게 잘 합의했으면 여야 만약에 집권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는 너무 애썼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확 뒤집어버리고 오히려 황교 장관 연배도 있으시고 한참 선배인데 장관이 월권하냐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누리 가정의 이슈는 교육부 황우여 장관의 어떤 판단과 결정 그리고 소관 상임위의 어떤 그런 의견 절충 뭐 이 부분으로 가지고만 한정될 수 없는 그런 또 지금 문제가 있죠. 즉 그 말은 당장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내년도 국가 재원으로서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 합의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재원 수석 부대표는 이게 이제 당정청이 전체적인 조율을 통해서 그 내용이 가닥이 잡혀져야 된다 그런 뭐 아쉬움을 표시한 것 같은데. 네, 좀 뭐 죄송합니다만 국정을 어쨌든 책임지는 주도하는 여당이고 또 청와대고 정부인데 그 주무부처 또 교육부총리시고 사회부총리시고 한 황우여 장관도 여야 간사 사이에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만든 안을
그러면 그런 안이 마련됐으니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한번 좀 다소 이거를 뭐 기재부나 이런 입장이나 등등 보면 좀 더 보완해야 돼 있으니까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보자. 이랬으면 모양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죠. 일거에 일을 뒤집어 버려서 뭐 장관이 월권이다. 이거는 딱 언뜻 보기에는 야 김재원 수석 엄청 컸다. 이런 생각. 친하시죠 김용태 의원님하고도. 자, 저는 좀 제가 또 뭐 아끼는 후배인데 막 그 친구 나름대로 또 당의 말씀 좀 해주세요. 수석 부대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이 누리 가정에서는 사실상 국민들이나 아이들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 재정인지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인지 지방교육청 재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하간에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모습은 더군다나 이번 12월 2일 헌법이 정한 예산기일을 또 지키지 못하고 오늘 또 벌써 일찌감치 아직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예? 지금 우윤근 또 대표하고 또 정책위 의장이 오늘 오전에 네. 11시 반 정도에 이제 국회의장실을 또 찾아갔어요. 예. 그런데 일찌감치 12월 이 법정기일 예산안에 처리하는 것은 이건 어려우니까 좀 뭐 또 시한을 아예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야무지게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시한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이건 나는 또 헌법이 정한 이 예산 처리 기한을 갖다 아예 또 넘겨보자는 그런 식의 그렇죠. 입장은 아니, 좀 저도, 곤란하다고 예, 봐요. 김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뭐 최선을 합의를 위해서 네. 최선의 노력을 할 때지 그 12월 2일 시한을 넘길 걸 지금 미리 그러니까 압수하는 그걸 건 미리 적절치 예단하는 것은 네, 제가 대단히 봐도 안 그건 뭐 맞죠.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예. 하여튼 이 노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간사, 상임위 의원들 또 정부 부처와 이렇게 잘 어렵게 한 거를 원내대표들 지도부 사이에 좀 이게 존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툭하면 그냥 원내대 지도부 수석 부대표 대표 나면 그럼 국회의원 서너 명만 뽑지 뭐하러 김성태 의원님하고 나는 뽑아서 국민 혈세 투입하냐고요. 네. 그죠? 그 말씀 뭐 충분하게 예. 그런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어느 한쪽의 이 월권이었다기보다는 절차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이런 예. 엄청난 또 이슈와 파괴력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우리 당이나 정부나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예. 않은 그런 혹시 상태에서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급하게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뭐 황우여 장관도 일정 부분 그 책임은 아니 근데 혹시 있죠.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새누리당 집권 세력 쪽에서는 요 뭐 누리 예산은 이렇게 합의한 거는 뭐 서로 간에 다 암묵적 합의가 된 거고 다른 걸 이제 야당 쪽에서 전혀 얻어내기 위한 그거 이렇게 좀- 작전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처럼 보여요. 오늘 양당 수석 부대표 간의 협상에서도 지방교육 재정 부담금은 지방채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나머지 이 지방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비를 지원하는 바. 그러니까 즉 우회 지원 방안 가지고 이제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지금 협상을 거의 상당한 부분 진행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 누리 과정에서는 예. 양당이 이거는 일방적인 입장만 주장하면은 아니, 결코 그건 뭐 물론 우리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그런데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김성태 의원님의 그 목소리는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었기 네. 때문에 원래 이렇게 굵다는 것은 제가 네. 이제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따라 목소리를 굵게 내시는 것 같은데 근데 특별한 이유가 지난번 홍문종 위원장님 때보다 김성태 위원장 우리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상당히 목소리가 깊이 있고 목소리가 또 굵어집니까? 학구적이고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홍문종 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홍문종 위원장님은 학구적이지도 않고 깊이도 없었다는 말씀? 예, 뭐 이렇게 깊이는 없었죠. 아니, 근데 홍문종 위원장님이 보고 싶긴 하네요. 예, 싸우고 그랬지만.
그렇군요. 아, 참, 이 방송이. 우리 저기 보라마라 이상민 의원님 이 방송에서는 이래놓고 예. 또 마음이 약하신 분이 돼가지고 예. 아마 차에 타고 가시면서 홍문종 의원님께 전화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아니다 이런 아니, 이야기 하는 그게 아니라 거죠. 이제 의원님 가시고 난 다음에 예. 다음 주에 또 무슨 말씀 하실지가. 아니, 그게 또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홍문종 위원장님 결정적인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보기만 하면 좀 살살 해주십시오. 그 김성태 의원님은 약점 잡고 계신 거 없으십니까? 아주 제가 이렇게 보면 김성태 의원님이 아주 훌륭하시고 예. 진짜 그 홍문종 위원장님과 더불어 예, 새누리당의 보기 드문 훌륭한 의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저 예. 물어보셨죠? 새누리당에 제가 훌륭한 분 두 분이 계시다고. 제가 그렇게 여쭤봤다고요. 예, 아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길래 예. 두세 분 계시는데 예. 한 분은 홍문종 위원장님이고 한 분은 김성태 의원님이시고. 라고 그때 말씀하셨다고요? 예, 그때는 안 말했죠.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여야가 그 협상을 할 때요. 예. 되게 그 각 상임위의 간사들이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되게 원내대표의 합의까지 올라가고 의총까지 갑니까? 아니면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그러니까 겁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예. 이게 다른 법안들 같은 경우는 절대 원내 지도부가 네. 이 개별 상임위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침해하는 거는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 몇 번 맞아요. 법안의 경우에는 예, 맞는데 상임위의 전권이 있습니까? 예, 예. 아, 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펜션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고 네.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 확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에요. 예.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이 국회 권한이라는 것은 예산의 전체적인 총량 또 예산 규모 뭐 이런 걸 또 각 부처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기 또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전례를 보면은요. 예. 그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다면 예. 그 자체가 종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겁니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예. 정부안이 편성되어 온 것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네. 거기다 또 상임위 예산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전체 예산 심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반영된 게 한 15조 가까이 그다음 되거든요. 특별료로 올라가는 거고, 이걸 예산 다 통과가 이제 있고. 뭐 예결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가 하면은 예.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위원님 뭐 최종적으로 합의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요. 그건 뭐 네, 그렇죠. 맞습니다. 대체로 이제 상임위에서 서로 의원들끼리 품앗이 하느라고 예.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증액이 예결특위 가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쉽게 증액은 안 되고요. 네. 근데 다만 이 경우는 여야 간사 사이에 그냥 합의한 게 아니라 교육부 장관까지 참여해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 그것도 이분들의 뜻은 상임위에서는 일단 이렇게 의견을 모아놓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듬을 기회가 있으니까 네. 다시 거기서 한번 다듬자. 이렇게 이런 합의가 되고 처리하기로 됐으면 존중을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저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됐는데 원내 지도부에서 볼 때는 조금 다른 기재부나 이런 하고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다. 네. 그러니 그 정신은 존중하되 다소 좀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모양도 좋았을 것 그러니까 말과 같은데 표현의 문제가 있었다. 김대원 방법상에. 수석대고 장관의 월권이다 뭐 그러면서 이게 여야 간 간사 합의 우리 또- 저 이상민 의원님 제대로 된 끌이 잡은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우리 왕성한 또 교수님께서 이게 주제를 좀 안 넘겨주시면은 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하실 아니 것 저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교육부 장관까지 예. 참여한 요 합의를 예. 수석부 대표가 그렇게 막 뒤집으면 근데 그 그러면 이상민 안 되죠. 의원님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그 김재원 수석이 나오신다고 하면 예. 김재원 수석한테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또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또 해야죠. 아니 제가 예. 김재원 의원을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아주 사람도 아주 이렇게 뭐 시원시원하고 괜찮은데 이번에 한 행동을 보면 아주 하지만 잘못했어요. 다음 주는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잠시.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예. 그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서 예. 국회 예산계산특별위원회가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네. 금주까지 이 예산안과 또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이렇게 한번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또 예결특위에서 맞춰주지 못한다면은 네.
다음 날인 12월 이제 1일 정부 예산안이 자당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기일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예. 있는 만큼 이걸 맞춰달라는 예. 건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 문제죠. 여기서 잠시 전화 말씀 듣겠습니다. 예. MBC 라디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코너입니다. 여의도 1번지 매주 월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김성태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인데요. 최근 그 잇따른 그 정치권의 입법 로비 의혹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후원금 모금 처리인 것 같은 게 저도 문자를 몇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내면 되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저는 보낸 적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정말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여의도가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예, 지금 사실상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상 이 출판 기념을 통한 이 불법 정치 자금이 조성된다는 이런 국민적 나쁜 여론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출판 기념회를 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서 뭐 저희 새누리당이나 또 새정치민주연합 이 혁신위원회에서도 출판 기념회를 빙자한 이런 고액 정치 후원금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은 이제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이 된 마당이면은 네.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이 소액 후원금 그러니까 이 정치 후원금 외에는 이제 정치 자금을 확보할 길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소액 후원금마저도 이 입법 로비 쪼개기 의혹으로 로비라고 뭐 그러잖아요. 쪼개기 로비로 이렇게 규정 짓고 예. 검찰에서 수사해 버린다면은 예. 뭐 앞으로 이제 의원들이 사실상 이 정치를 투명하게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네. 우리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민 여론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소액 정치 후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했죠. 제가 이 상태로 말 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 소액 후원금 제도도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예, 뭐 국민들 하루하루 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뭐 정치인들이 후원금 의논하기가 뭐 송구스럽죠. 그러나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국회의원들 의정 활동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깨끗한 정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제도가 있는데 예.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 맞다나 그것도 이제 입법 로비라는 뭐 등등에 있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상당수 분들이 그 이 후원은 이제 10만 원 하면 되돌려받는 세금을 해서 충당되기 때문에 돌려받아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위축받겠죠. 근데 그 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맞습니다. 아까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예. 뭐 풍족하시다는 뜻입니다. 글쎄, 저도 이제 2004년도부터 저 같은 사람으로부터 돈은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좀 후원해 주시면 좋죠.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라 2004년이지만 예. 이제 그때부터 휴업을 해서 사실 한 이제 10년 가까이 예. 하는데 상당히 사실은 쪼들립니다. 세비 가지고 이제 지역의 사무실 또 여러 등등을 하는데 예. 사실 쪼들리죠. 후원금 그런데 많이 다른 의원님들은 좀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출판 기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름의 뭐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 차원이 아니고 딴 데서 뭐 생기시는 게 있으신가 보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의정 활동을 좀 현착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실상 이 공식 후원금 제도는 예. 이 음성적인 뒷돈이 아니라 네. 공식 계좌로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치 자금을 이게 영수증도 아주 끊어주시고 투명하게 하고 영수증도 발행하고 그걸 세제 혜택을 보는 맞는 건데 거고요. 예. 이런 공식적으로 들어온 후원금이라 해도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직원 내지는 회원들 명의로 이렇게 뭉칫돈을 소액으로 쪼개서 쪼개가지고, 예. 입법 로비나 청탁의 수단으로
변칙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검찰의 의심은 여기에 있는 근데 것이죠.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또- 저는 문제 있다 봐요. 예. 그렇지만은 순수하게 이 구성원들이 네. 10만 원에 가령 A라는 노조에서 네. 뭐 이상민 의원이든 김성태 의원이든 뭐 저런 사람들 국회에서 소신 있는 발언하고 예. 우리가 저 도와주자. 그리고 이 소액 후원금제도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어차피 10만 원 돌려받는데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 기업 그 노조와 뭐 관련돼 있는 가령 자동차든 택시든 뭐 공기업이든 뭐 금융은행이든 뭐 관련된 유사한 법안에 뭐 서명이라도 했다면은 이건 입법 로비에 의한 네. 그 구성원들의 이거는 뭐 그거가 이제 지원이다. 적법 불법을 이 구분하기가 그게-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저희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네. 로비를 받는 직업입니다. 말하자면 입법 로비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정부예요. 예. 그 법안 이런 법안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계층 저런 계층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자기들 하죠. 얘기를 하거든요.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어야 돼요. 예. 또 요청도 많이 받고 물론 그거와 결부져서 돈을 주고받고 했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후원금 제도는 사실은 이렇게 각각 부문들이 10만 원씩 모아서 한 500명이 했다. 1000명이 했다. 그게 불법이냐 적법이냐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10만 원씩 1,000원. 그러니까 이 국회 의원의 의원실 입장에서는 이게 애견상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액 후원금과 또 쪼개기 후원금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를 네. 들어서 그 아까 그 1,000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0만 원씩 1,000명. 1억 원이지 않습니까? 1억은 되죠. 예컨대 A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만 그 1,000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예. 또는 A라는 그 노조에서 그 1,000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는 노조에서 1,000명이 다 1,000명이 A에서만 나왔다. 그걸 노조 위원장이 1,000만 원을 걷어가지고 네. 그걸 뭐 각 의원들한테 이렇게 노조에서 전부 다 20만 원씩 쏘아뒀다면은 이거는 문제예요. 아니면 잠깐 그렇지만은 예. 그 1,000명의 개별적인 조합원들이 네. 자기 계좌를 통해서 예. 이게 소액 후원이 이렇게 입금되어졌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 건데. 노조를 예를 들니까 좀 이상하니까 회사라고 할게요. A라는 회사. 회사원들이 자기 스스로가 10만 원씩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만 1,000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이상한 거 뜻인지 아닙니까? 우리 왕 교수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이해관계에 있는 계층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돈을 예, 낸 거는 10만 원씩. 그건 분명히 어떤 대가성 아니냐. 뭔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건 뭐 그게 일리 있는 건전한 지적입니다. 상식 아닐까요? 예, 예. 일리 있는 얘기예요. 예. 어떤 대가나 자신들이 바라는 없어서야- 어떤 걸 목적으로 했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10만 원 주는 것도 웬만하면 사실 친구나 친인척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그건 이제 여러 개 이제 분산이 돼 있을 경우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곳에서만 나왔을 때는 좀 다르지 않는 아니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예. 일리 있는 지적이고 네. 굳이 뭐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양의 차이지 질적 차이는 아니라 이거죠. 한 뭐 200명, 300명이 하고 또 A 집단이 하고 또 B 집단이 또 200, 300명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또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예컨대 의원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후원자가 1,000명인데 그건데 800명이 한 업체에서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 대가성 뭐 상당한 이런 위험성이 예, 있죠. 위험이 예. 있어서 사실은 뭐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한테 예.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황을 물어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백 명이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거절하죠. 근데 사실 집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후원금 통장 계좌로 들어오는 거 보면요. 이름하고 딱 이름밖에 안 들어요. 예. 이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액 후원금 그렇죠. 10만 원짜리를 내신 분의 전화번호도 알 수가 없어요. 소속은 더 모르실 예, 거고요. 더 모르시죠. 예.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은행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잘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또 예금자 개인정보. 비밀보호법 예. 때문에 절대 알려주지가 않죠.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로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네. 10만 원씩 쪼개서 보내면서 가령 국회의원 후원 이 담당에게 예. A라는 기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 100명을 보냅니다. 이러면은 그건 아는 건데 예. 그 외에 10만 원짜리 소액을 보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예금자 뭐 보호법과 관련하여서 그게 또 면피가 될 수 있겠네요.
나 그 법 때문에 몰랐다. 알고서도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집단적으로 몇백 명이 해서 뭐 1억 정도 그거를 의원이 하면은 아니 몰랐다는 그러니까 거를 그런 경우는 대체로 거기서 연락이 오죠. 그렇겠죠. 우리가 이 정도 보낸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담당 직원한테 안 받겠다. 뭐 그렇게 들어온 적도 없지만 네. 그렇게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아주 뭐 이례적인 경우고 뭐가 있겠다는 한 제가 볼 때 얘기죠. 2, 300명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도 2, 3천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건 거절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알고 거절하는 얘기? 아니 근데 하여튼 상당히 그러면 우리 이제 하여튼 이게 뭐 우리가 의정 활동이 돈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역으로 제가 안 하고서도 했다라고 연락할 수 있겠네요. 의원님 제가 한 300명 모아드렸거든요. 들어갔을 건데 그거 제가 해드린 겁니다. 알고 계세요? 잘못하면 그렇게 알 수도 있죠. 그럼, 예. 알 수가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완전히 이제 고리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한번 걸어볼까요, 의원님? 저 주신 적 있습니까? 한 2, 300명 모아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참 예. 국회의원으로서는 잘못하면 예기치 못한 정치적 또는 이게 굉장히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때 논의되고자 했던 로비스트법이나 예.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좀 돼서 그런데 의원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성태 의원님 지금 네 건의 입법 로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데 세 건이 야당입니다. 예. 표적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는 작은 이익단체나 노조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액 후원금이 많이 몰리는 곳이 야당 의원들이에요. 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주로 사회적 약자나 특히 노조 소외되신 이런 분들? 입장 예. 대변 이렇게 많이 하다 예. 보니까 또 어떤 직능 단체들 대표하다 또 보니까 그렇겠죠? 예. 야당 의원들에게 그런 소액 후원금들이 대체로 많이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잦다 보니까 네.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바라본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검찰에서 사건을 인지하면은 일단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예약한 행평성을 고려하고 또 끼워 맞추고 뭐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수사로 이렇게 네. 잘못 인식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바르게 해야죠.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예. 당사자가 아니시고 여당 소속이시니까 예, 예.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지금 피해 의식과 위축을 많이 느낍니다. 예, 예. 아니 이게 입법에서 입법에 제안을 받고 그런 등등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자기들이 한 1, 200명 뭐 이렇게 후원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몇십 명도 하고 있다는데 다 그냥 몽땅 모아서 수사에 들어가고 그게 마치 엄습한 검은 돈을 먹은 야당 의원들이 먹은 것처럼 돼버리니까 야당으로서는 집권 세력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이 기능이 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이 정치후원금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네. 이 자의적으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금 공감하고 그러면 있어요. 왜 입법이 안 되고 근데 있습니까? 이걸 누가 선뜻 나서지가 못해요. 언론에서 또 이걸 하면은 자기네들 밥그릇 뭐 챙기는 그런 법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익 단체의 이런 예. 그런 뭐 이익 단체의 지원금으로 이렇게만 규정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의 역할을 예. 사실은 그 로비 받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것부터 좀 넘어서야 될까 보라. 알겠습니다. 여러 자, 소리 들어야 되니까요. 잠시 또 전화 말씀 듣겠습니다. 네, 두 분과 또 토론을 열띠게 진행해 보니까 또 정리될 시간 된 것 같은데 인사하실까요, 이상민 의원님, 청취자분들하고? 예. 홍문정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다소 서운했었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니까 홍문정 위원장님도 훨씬 더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출연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예, 예. 뭐 이 싸구려 정치 청산하고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들 이렇게 예. 볼상사롭게 볼지 않을 건데 예. 하여튼 우리 고맙습니다. 이상민 선배님하고 자, 좋은 정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예, 여기까지고요.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